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패스트 API를 가지고 로깅을 하는 부분까지 처리를 했죠. 이제 이렇게 되면 디버깅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덕션에 이 프로젝트를 올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로거된 로고 파일을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실제로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볼게요. 자, 버티컬 슬라이스 아키텍처에서는 피처 아래에다가 기능을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피처 밑에다가 하나의 폴더를 또 만들 거예요. 유저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add, update, delete 아주 간단한 CRUD 오퍼레이션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처 밑에다가 유저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피처스 밑에 보시면 헬로 밑에 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저희는 피처 밑에다가 폴더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이름을 유저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유저 밑에다가 add, update, delete를 할 건데요. 어차피 엔드포인트는 똑같으니까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 밑에다가 복사해서 넣고요. 이 내역을 수정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는 일단 지우고요. 자, endpoint.py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각각을 추가를 해볼게요. add.py 그리고 또 update.py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delete.py라고 하면 add, update, delete에 대한 내역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add, update, delete 명령을 수행하게 하려면 프리즈마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프리즈마의 인스턴스를 쉽게 가져올 수 있도록 인프라스트럭처로부터 prisma.py를 선언해서 프리즈마 인스턴스를 임포트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 밑에다가 제가 prisma.py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pri 댐지 말고 prisma.py라고 하시면 되고요. prisma.py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프리즈마를 가지고 와서 그냥 프리즈마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임포트 하셔가지고 add, update, delete에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add.py를 먼저 처리를 해볼게요. add.py는 제가 미리 구현을 해놓은 게 있어서 구현한 내역을 복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딱 보시면 뭐 이것들이야 중요한 건 아니고 요 밑에 커맨드 있고요, 리스판스 있고요, 그리고 핸들러가 있어요. 자, 모든 구성은 이거와 똑같고요. 이메일과 네임을 넣고 그 다음에 리졸트를 받아오는 형태입니다. 리스판스로. 여기에서 이제 프리즈마 사용한 걸 확인해 보시면 프리즈마 user.create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에서 네임 받아오고 이메일 받아와서 create의 인자로 데이터에다가 넘겨주시면 리스판스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업데이트도 이거와 비슷하겠죠. 업데이트도 비슷한데 업데이트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값을 찾아오고 나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위쪽은 똑같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메일 네임에 대한 커맨드가 있는데 자, 리퀘스트 이메일을 통해서 이메일을 가져오고 해당하는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걸 가지고 업데이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업데이트 하도록. 자, 프리즈마 유저 업데이트라고 사용하고요. 회어 가지고 가져오고요. 데이터에다가 업데이트 할 내역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리스판스로 리졸트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dd하고 업데이트가 아주 간단하게 구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딜리트를 구현을 할 건데요. 딜리트도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딜리트도 일단 구현을 해볼게요. 딜리트는 자, 복사를 해볼 건데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뭐 다른 거는 요 딜리트 뿐이죠. 유저 딜리트의 회어 부분도 똑같아요. 뒤쪽에 데이터 부분은 없겠죠. 업데이트 할 때만 데이터 하는 거죠. 크리에이트하고 업데이트 할 때 데이터가 필요하고, 자, 딜리트 할 때는 회어로 가지고 어떤 아이템인지 찾아가지고 그 유저를 삭제를 해 주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ORM이 상당히 쉽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쿼리를 몰라도 요걸 가지고
크리에이트 할 수 있고 업데이트 할 수 있고 딜리트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엔드포인트에서 요것들을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엔드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엔드포인트는 add 커맨드로부터 add 커맨드 가져오고 업데이트 커맨드 가져오고 딜리트 커맨드 가져오도록 자,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로깅 API 라우트는 여기다 추가를 해서 여기 라우트 클래스에다가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프리픽스와 태그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없을 때 not found 설정을 하도록 리스판스를 설정을 했습니다. 포스트, put, delete로 다 구현을 했고요. 포스트는 add와 연결을 했고 put은 업데이트와 연결, delete는 delete 커맨드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이 기능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에이터 통해서 샌드 싱크 해가지고 각각의 add 커맨드를 날리면 여기로 가고요. 업데이트를 날리면 여기, delete를 날리면 여기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동작 자체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요게 구현이 된 게 이제 엔드포인트에 대한 구현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다 일관성 있게 되어 있고요.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dd에서 처리하고 업데이트에서 처리하고 딜리트에서 처리하고 라우팅 관련된 거는 지금 endpoint.py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저라는 폴더 밑에 아주 각각의 기능들이 모여 있죠. 집약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코딩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리팩토링을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리팩토링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코드들의 중복을 없애겠다라는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요. 개발자들은. 그래서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공통적으로 쓰이지 않는 부분까지 막 공통적으로 쓰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커먼이라는 어떤 폴더에다 두고 그걸 가지고 작업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add, update, delete에 비슷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커맨드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커맨드들은 각각이 조금씩 다르게 동작을 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이 유지보수되고 확장하는 순간에 점점 달라질 건데 그걸 하나의 커맨드로서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베이스 커맨드를 만들어 갖고 뭔가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업데이트에 수정을 하려고 하면 베이스 커맨드를 수정해야 되고 물론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이거를 풀어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 프로젝트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리팩토링을 하지 말자 또는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지 말자 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뒤로 물리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발에 어느 정도 구현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향후에 테스트를 하면서 리팩토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개발하는데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버티컬 슬라이스 아키텍처는 여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포스트, 풋, 딜리트를 가지고 구현이 됐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핸들러들로 전달이 되고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는 여기 유저 밑에 또는 헬로우 밑에 각각의 엔드포인트가 있어서 각 기능들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제가 추가할 게 있어요. main.py로 한번 가볼게요. main.py 가서 여기에서 핸들러를 하나 추가할 겁니다. 이거는 글로벌 에러 핸들러라는 거고요. validation exception 핸들러라고 구현이 되어 있고요. 혹시 우리가 트라이 캐치를 안 한 부분에서 뭔가 에러가 났을 때 에러에 대한 내역을 얘가 수집을 해서 수집한 내역을 처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잡지 않은 에러를 로거에다가 남기고 그 로고 내역도 또 리스판스에서 클라이언트 쪽에도 전달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JSON 리스판스가 추가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JSON 리스판스가 지금 선언이 안 돼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JSON 리스판스를 추가를 해줄 건데요. 이거는 fast api.responses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를 이렇게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내역은 끝날 거예요. 그리고 include를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라우터에 지금은 뭐만 있어요? 예전에 만들었던 그 엔드포인트, 이 엔드포인트는 헬로에 대한 엔드포인트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헬로가 아닌 유저까지 추가를 해주기 위해서 이 헬로의 엔드포인트를 바꿔줄 겁니다. 자, 엔드포인트라고 똑같이 이름을 지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헬로 엔드포인트, 유저 엔드포인트라고 as를 통해서 수정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러면 헬로 엔드포인트가 되겠죠. 자, include 할 때 hello endpoint.router를 추가하고 하나 더 해서요.
유저 엔드포인트 점 라우터를 추가해주면 이 작업은 끝나게 됩니다. 제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프리스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저희가 SRC 인프라스트럭처 밑에 프리스마를 만들어서 인스턴스를 공유했죠. 그래서 그 프리스마가 나와야 됩니다. 자, 요 녀석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이 DB는 이미 앞단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자, 이 프리즈마를 그대로 커넥트 하고요. 프리즈마를 그대로 디스커넥트 하는 겁니다. 방금 그 DB에 프리즈마를 인스턴스화 한 작업을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이미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각각을 생성하지 않고 하나를 생성해서 여러 군데에서 활용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스타트업 할 때 커넥트 하고요. 셧다운 할 때 디스커넥트 하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이 상태로 실행을 해 보시면, 자, 이걸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이 녀석 docx로 들어가서 유저 크리에이트를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트라이 아웃 하고요. 이메일은 이제 테스트.net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테스트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execute 누르시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됐어요. 자, 이제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알기 위해서 pgadmin이라는 툴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이거는 이전에 넣었던 값인데 일단 삭제를 하고요. 자, 삭제하시고 다시 한번 동작을 해 보시면 테스트만 남죠. 자,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트가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제 업데이트하고 딜리트도 정상 동작하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이 키 test.net으로 해야겠죠. 자, 이메일에다가 test.net이라고 하고요. 이름을 이제 테스트가 아니고 test2라고 할게요. 그리고 execute 하시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고요. 이 녀석이 제대로 업데이트 됐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테스트2가 됐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삭제를 해볼 거예요. 자, 똑같이 이메일만 넣으시면 돼요. test.net 이라고 하시고 execute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동작을 해봅시다. 자, 삭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스트 API를 가지고 오늘은 add, update, delete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자, vertical slice architecture의 기본적인 모든 건 보여드린 것 같고요. 자, 이걸 가지고 패스트 API를 가지고 API 개발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나중에 만약에 저희가 패스트 API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시게 되면 디펜던시 인젝션까지 적용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알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